자,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안녕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네, 그래요. 네. 네. 아니, 같이 해주셔서 되게 순간 네. 설렜어요. 네. 자,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네. 아, 저희가 지난주 네. 정말 그 반응이 좀 뜨겁지 않았나요? 네, 지난주 방송 다 잘 보신 것 같더라고요.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사에서 접하던 내용인데 요게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이런 현수막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짚어줬잖아요. 네. 예. 그래서 위클리벳을 진행하는 보람을 또 느낀 한 주였습니다. 네. 예. 근데 바로 또 이번 주에 네.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네. 지난주에는 되게 일반 분들도 많이 볼 수 있고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아주 어려운 내용. 그러니까 좀 수의사분들한테 특화된 내용을 주제로 갖고 왔는데요. 사실은 되게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저희가 내용은 살짝 전문적일 수 있지만 늘 그랬듯 굉장히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시겠어요? 오늘의 주제는 수의사의 진료입니다. 그러니까 수의사의 진료가 도대체 뭐며 어디까지가 진료이고 어디서부터 불법 행위인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의사법 제10조에 동물의 진료는 수의사만이 할 수 있다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고 이걸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너무 모든 분들이 수의사도 그렇고 비수의사도 그렇고 자기가 생각하는 진료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해서 수의사의 진료를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저희가 흔히 그 사람 의사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할 때는 네. 우리가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뭐 우리끼리 뭔가를 얘기를 하면 돌팔이야 막 이런 얘기도 네, 하고 네. 사실 의학 정보라는 게 워낙 인터넷 검색창을 통해서도 많이 알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네. 수의계에서는 단 한 번도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본격적으로 해본 적이 없나 네, 봐요. 근데 너무 좋은 지적을 한 게 일단 의료법이랑 수의사법의 차이도 일단 있고 기본적으로 수의사는 환자가 직접 동물병원에 오지 않잖아요. 동물 환자는 꼭 주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이도 있고 거기다가 그렇지. 개나 고양이가 와가지고 저 어디 아파요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뭐 네. 축산동물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산업동물도. 근데 이제 의료법은 또 다른 게 의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간호사라는 직업도 별도로 있고 방사선사도 있고 뭐 심지어 조산사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체계가 많이 나눠져 있고 체계가 잡혀 있는 데 비해서 동물병원 쪽은 수의계 쪽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쪽 의료 행위와 동물 쪽 의료 행위를 직접 비교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의료 쪽은 의사의 진료 행위, 특히 이제 약사와 좀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약사가 약국에서 약을 판매할 때 사람한테 복약지도라는 명분 하에 하는 행위들이 어디까지가 복약지도가 어디서부터 진료인지 사실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고소고발이 있어서 판례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판사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료 쪽에서는 어느 정도까지가 이게 약사가 하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의사의 진료 행위를 넘어서는 거 아닌 게 좀 선이 거져 있거든요. 근데 수의사는 이런 고소고발 행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냥 되게 애매하게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논란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실질적으로 정리가 된 명명백백하게 딱 밝히기도 하고 정리가 되기도 했는데 세부적으로 수의계는 사실 저희가 동물병원에 오면은 수의사 선생님 한 분만 계신 게 아닌데도 네. 불구하고 진료 행위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는 그냥 딱 수의사 선생님만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계에는 동물 의료계라고 표현할까요? 수의계에는 수의사 외에 지금 다른 인정된 전문 직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몰랐던 부분이에요. 의외로. 왜냐하면은 선생님한테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네. 직접적으로 그 환자를 안아서 옮겨 주시는 선생님들도 수술복 비슷한 거 옷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수의사법에 의해서는 어쨌든 진료와 관련된 직업은 수의사밖에 없어요. 근데 의료법에는 의료인이라고 표현해서 여러 가지 직업이 나오지만 수의사법은 그냥 수의사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이제 잘 모르셨던 부분들, 당 막연히 뭐 의사 선생님이 있고 간호사 선생님이 있듯이 동물병원도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넘겼던 부분들을 다시 곰곰이 되새겨 보시면은 오늘의 저희 얘기가 조금은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주제를 오늘 그냥 정한 건 아니고요. 최근에 이 관련된 일이 있어서 이걸 사실 주제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난해 12월 30일 날 법제처에서 수의사가
동물을 진찰하지 않고 상담만 한 경우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다라는 유권 해석을 하면서 부제에다가 동물의 증상에 대한 상담은 동물 진료가 아니다 라고 오해할 소지가 너무 많은 그런 유권 해석을 내려서 수의사들 사이에서도 아니, 상담이 진료야 아니야, 상담은 진료가 아니었어, 막 이런 논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법제처 이 해석부터 잘 분석해 드린 다음에 진료 행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요.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뭐 처방전 얘기 나오고 진찰하지 않고 상담만 할 경우, 네. 그 다음에 또 동물의 증상에 대한 상담은 진료 행위 아니고 지금 말이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핵심 키워드는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오늘 얘기를 나눠야 될 게 동물에 대한 상담 행위가 진료 행위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네. 오랫동안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을 키우신 분들은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축적된 경험에 의해서 이 아이가 요때쯤이면 이 약이 필요하겠구나. 네. 또는 가벼운 증상으로 보이는 증상을 봤을 때는 그냥 굳이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지 않고 네. 가서 선생님 우리 아이가 이렇고 이런 증상인데 요거는 어떻게 해요? 또 자주 가던 병원일 경우에는 또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막연히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진료 행위가 반드시 그 동물을 봐야 되냐, 보지 않고 보호자와 상담한 것도 진료 행위냐, 이게 핵심인데 네. 지금 이 법제처 해석은 동물을 직접 보지 않고, 그러니까 보호자, 주인과 상담한 거는 진료가 아니라고 판단을 내린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판단을 잘못 내린 거예요, 지금. 그럼 법적으로 진료라고 규정을 어떻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 판례가 돼 있는데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대법원은 수의사법상 진료 행위를 딱 이렇게 표현했어요. 수의학적 전문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행위. 어렵죠? 근데 그 의료법을 보면 좀 더 쉽게 설명돼 있는데 문진, 시진, 청진 등으로 병상과 병명을 규명 판단하여 이를 통해 밝혀진 질병에 적합한 약품을 처방 조지하는 행위. 그러니까 어려운데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진료라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여기 문진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사실은 상담하고 문진하는 것도 진료 행위인 거예요. 근데 대신 동물을 직접 보지 않고 진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진료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진료가 직접 진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진료가 있는데, 이 직접 진료라고 하는 것은 동물을 직접 내가 봐서 대면 진료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 외에 보호자와 상담하고 문진하는 것도 분명한 진료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병원에 동물을 데려가도 동물을 직접 이렇게 만져서 진찰하기 전에 보호자와 얘기를 하잖아요, 상담. 이것도 분명한 진료 행위라는 거죠. 판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왜 법제처에서는 동물의 상담 행위는 진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유권 해석을 내렸을 때 어떤 사람이 이거를 물어봤기 때문에 유권 해석을 내린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물어봤을 때 질문이 이거였던 거예요. 수의사가 동물을 직접 진료하지 않은 채 동물의 주인과 얘기만 해서 동물의 주인과 얘기만 한 다음에 그 상담만을 통해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가 되냐 안 되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처방전을 발급할 때는 반드시 직접 진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의사법상 진료, 그러니까 진료라는 것은 직접 진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진료가 있는데, 처방전을 발급할 때는 직접 진료, 동물을 보고 진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수의사법 제12조에 나와요. 수의사법 제12조 1항에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않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의사가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을 발급할 때는 직접 진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을 보지 않고 이런 걸 발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법제처 해석은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냐에 대해 물어봤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직접 진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담만으로 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유권 해석을. 그래서 이 법제처 해석을 오해해서 수의사분들이 그럼 단순 상담은 진료 행위가 아니야? 라고 해석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해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방전 같은 진단서 같은 공식 문건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적으로 환자를 대면 진료해야 그렇죠. 된다라는 게 전제가 되지만, 네. 궁금한 게 네. 우리가 약을 처방전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약이 있는가 하면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약이 있잖아요. 요거는 정리가 필요한데요. 일단은 처방전을 발급해야 되는 약이 있고 발급하지 않아야 되는 약이 있고, 이건 무슨 소린가 하면은 요거 좀 더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일단 수의사 처방제라는 게 시행이 됐어요. 2013년 여름에. 수의사 처방제가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서 시행이 됐는데 전체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서 다 시행한 건 아니고
그중에 15% 정도에 대해서만 꼭 수의사 처방전이 있어야지만 판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약품들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만 시행이 돼서 이 나머지 85% 약품은 지금도 수의사 처방전이 없이 구입할 수 있어요. 동물용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세 군데거든요. 첫 번째가 동물병원, 두 번째가 동물약국, 세 번째가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이라는 곳인데 우리 흔히 길 가다 보면 무슨 가축약품 이렇게 써 있는 데 있죠. 그리고 세 군데가 지금 동물약을 판매할 수 있는 곳인데 그 중에 15%는 수의사 처방전이 있어야지만 이제 그 약을 판매하거나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동물 약국은 제외돼 있다는 건 그때 말씀 제가 드렸죠. 네. 그 얘기는 오늘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데 동물병원은 어차피 동물병원에서 진단을 하고 그 진단을 내리고 약을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방전을 끊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진단하고 판매하는 거니까. 처방전은 끊어줬을 때 이 사람이 딴 데 가서 약을 살 때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물병원에서는 처방전 발행이라는 게 사실은 필요 없는 거죠. 거의 안 하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동물병원에서만 따졌을 때 약을 판매할 때는 처방전을 끊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진료하고 직접 판매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수의사분들이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료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 그 소유자가 와가지고 그냥 무슨 약 주세요 했을 때 네 얼마입니다 하고 딱 내어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불법 행위예요. 이건. 그러니까 네. 어떤 상담도 없이 그냥 그렇죠. 약명만 얘기하고 이 약 주세요. 이 약 사러 네. 왔어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냥 수의사가 네 얼마입니다 하고 판매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네. 저 이 약 주세요라고 했는데 수의사 선생님이 혹시 그 아이의 증상이 혹시 이런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고 이런 몇 마디 말이 오가면은 상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와. 좀 애매한 얘기인데 잘 들어보세요.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 규칙 22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1항 5조에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의 진료를 행한 후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직접 진료가 아니라 직접이란 말 없어요. 없어요. 동물의 진료를 행한 후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진료를 하고 판매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진료가 뭔지 되게 중요한데 제가 좀 앞에 설명드렸지만 직접 진료가 아니더라도 보호자와 상담하고 문진하는 것도 진료 행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병원에서 동물용 의약품 판매할 때 진료를 해야 되는데 꼭 직접 진료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꼭 상담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문진이라도. 그러니까 보호자가 와서 예를 들어 심장사상충약 어떤 브랜드의 이름을 대면서 그 약 주세요 했을 때 뭐 얼마입니다 하고 주지 말고 상담하고 문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언제 약을 먹이셨나요? 그렇죠. 이런 얘기라도. 그렇죠. 애 상태 어떠냐, 몇 컨디션 킬로냐, 어떠냐, 뭐 이런 밥 잘 것까지. 먹냐, 뭐 똥 잘 싸냐, 예를 들어 이런 거. 그리고 그거를 더 자기를 보호하고 싶으시면은 차트에 기록해 놓으라는 거예요. 약 사고 판매했을 때 오늘 이 보호자 차트 열어서 약 판매한 기록 남기고 그때 내가 어떤 질문 주고받았고 애 상태가 어떤지 적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모를 네. 때를 대비해서. 그렇죠. 근데 이 법제처 해석을 아까 설명드렸는데 이걸 오해해가지고 모든 진료가 꼭 직접 진료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겨갖고 지금 수의사분들 중에 일부가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 동물용 의약품 판매할 때 진료라고 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 법제처 해석을 보니까 진료는 전부 다 직접 진료, 대면 진료인 것처럼 얘기를 해놨더라. 상담은 진료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오해해서 그럼 동물용 의약품 사러 왔을 때 안 됩니다. 동물 데려오셔야 됩니다라고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진료는 직접 진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진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진도 진료 행위이기 때문에 판례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상담 정도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문진만 해도. 자, 그러면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법제처에서 딱 그 보도 자료를 뿌린 내용 있잖아요. 그거를 처음에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저희가 이런 얘기를 설명을 들었는데 자,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수의사가 동물을 진찰하지 않고 상담만 한 경우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처방전 발급을 위해서는 직접 진료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잘 이해하셨어요. 근데 여기 부제가 한테 문제였던 거예요. 네, 이거는 그렇죠. 이제 보도 자료를 다 읽어보면은 그 유권 해석을 다 이해가 되는데 다 안 읽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자료를 발표할 때는 짧게 앞에 추려서 써놓거든요. 근데 그리고 추린 기자들도 기사를 그걸 다 이해하고 쓰는 기자가 그렇죠. 없어요. 이걸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 써놓은 그대로 옮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두 번째 부제가 문제였던 거예요. 동물의 증상에 대한 상담은 동물 진료가 아니다. 이 표현이 문제가 됐던 거죠. 동물의 증상에 대한 상담도 진료일 수 있다. 진료죠. 진료다. 하지만 직접 진료는 아니죠. 직접 진료는 아니지만 진료라고 그렇죠. 할 수 있다. 직접 진료가 아니지만 진료 행위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오해가 되냐면 법제처 이 해석을 보고 동물의 증상에 대한 상담은 진료가 아니야? 그 동물약국 약사분들이
약국에서 상담 행위는 얼마든지 해도 되겠네. 진단명도 얘기해도 되고 뭐 상태 물어봐도 되고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도 분명 진료 행위라는 거예요. 아, 맞아. 동물에 대한 그냥 상담, 그러니까 네. 보호자들끼리 하는 얘기를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진료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불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꼭 수의사만 할 필요 없습니다로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다는 네. 거죠. 진료 행위라는 거죠. 오, 진료 행위입니다, 이거. 그리고 더 이건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사실은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보호자가 두 명이 있어요. A 보호자, B 보호자가 있어요. 둘 다 비수의사예요. 근데 A 보호자가 B 보호자한테 자기 강아지 사진을 보여주거나 실제 강아지를 보여주면서 야, 우리 강아지 등에 이런 게 났다. 사진 막 보여주고 해요. 근데 다른 보호자가 보더니 우리 집 강아지도 이런 적 있는데 동물병원 가서 진단 받아보니까 이거 농피증이었어. 이거 뭐 항생제 먹고 이러면 돼. 라고 진단명도 얘기하고 정말 흔히 말하는 문진행위를 한 거죠. 근데요. 네. 박범 대표님, 일반적으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그냥 왜 가까이 친구다 그러면은 야, 우리 요즘 이렇게 이런 증상인데 지난번에 너네 애도 그렇게 아프지 않았어? 그때 무슨 약 먹였니? 꼭 네. 병원 가야 되니? 아, 그 병원 갈 필요 없고 그냥 약만 사다 먹이면 돼. 이런 얘기는 개인적인 대화기 하죠.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꺼냈냐면 지금 수의사의 진료행위, 문진행위, 단순 상담행위를 우리가 진료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지금 저는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네. 얘기하려면 이런 부분들은 예외다라고까지 법에 명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법에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예외 조항이 뭔지도 없고 수의사끼리도 진료가 뭔지에 대한 논의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지금 법적으로만 따지고 수의사법 10조만 따져서 진료행위는 수의사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진료행위에 상담 문진행위가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보호자끼리 하는 행동은 사실은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 불법이 우리는 동물에 대한 되죠. 얘기를 하면 안 돼. 네 애가 아파도 내 애가 아파도 우린 네.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우리 수의사들이 그냥 동물 진료는 수의사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수의사법 시행령에 수의사가 아니어도 동물 진료할 수 있는 행위를 딱 세 가지로 예외 조항만 딱 두고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학생들이 실습하는 경우 대신 수의사 면허증 가진 지도 교수가 있어야 되고 학생들이 봉사 활동하는 경우 역시 수의사 면허증 가진 교수님이 계셔야 되고 세 번째가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자가 진료 행위 이 세 개 빼고는 다 불법이라고 정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 대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애매한 사항들이 나오는데 이번에 법제처 해석 나왔죠. 그다음에 또 EBS 방송에서 수의 테크니션의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수의 테크니션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또 새로운 네. 용어가 나왔어요. 수의 테크니션이라고. 네, 네. 근데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사실 개념이 확 잡히는 건 아니라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어떤 분들인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특별한 어떤 자격증이 딱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네. 뽑는 건가요? 일단 수의 테크니션은 그냥 쉽게 말하면 동물병원 간호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걸 수의 테크니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간호사처럼 그러니까 사람 인위 쪽 간호사처럼 정규 과정이나 시험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간호사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어요. 간호사 협회에서 그걸 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의 테크니션이라고 부르고 그냥 이해하실 때는 동물병원 간호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 과정이나 시험 이런 건 없어요. 국가고시나 이런 건 없다는 그렇죠. 얘기죠. 국가 공인 시험은 없고 뭐 학원도 있고 또 자격증을 주는 곳도 있는데 그게 꼭 필요하진 않아요. 네. 꼭 필요하진 않고. 자, 그 사실 언뜻 국가공인 시험의 자격증이 없는 직업인데 네. 뭐 그분들이 어느 선까지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실제 동물병원 내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제가 오늘 동물의 그 수의사의 진료를 주제로 잡은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동물병원에서 수의 테크니션 분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진료가 어디까지인지 내부적인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수의사 내부적인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수의사들이 각 동물병원 원장님들이 수의 테크니션한테 어디까지 시켜야 되는지가 자기만의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지금 진료가 어디까지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진료는 수의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진료 행위를 수의 테크니션한테 시키면 안 된다는 건 다 알아요. 어디까지 애매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약을 먹이는 행위 이게 진료냐 아니냐 애매하잖아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행위 딱 생각했을 때 진료예요 아니에요? 엑스레이 촬영. 엑스레이 촬영은 그냥 해주셔도 돼요. 그래요? 제 생각은 네. 그런데 또 아닐 수도 있고. 네, 근데 이게 의사들 사이에서는 의료 행위다 아니다라고 애매한 경우가 많을 때 침습성을 기준으로 많이 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행위가 이 환자한테 어떤 피해나 어떤 행위를 가할 수 있는지. 근데 엑스레이 촬영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방사선 피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료 행위인 거예요. 아,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는. 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어떤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냐. 수의 테크니션이 진료 행위는 안 하지만 뭐 강아지를 보정한다던가 수의사를 돕는 행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수의사 선생님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진료를- 하시고 네. 보조적으로 같이 잡아주시거나 하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진료를 돕는 행위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촬영할 때 동물들의 자세를 잡는 행위는 할 수 있잖아요. 네, 자세를 다 잡아놨어요. 네, 테크니션 분들이. 네, 근데 엑스레이 촬영만 하면 이제 촬영이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엑스레이 촬영이 진료이기 때문에 네. 그럼 과연 버튼만 누르면 이제 촬영이 끝나는데 버튼 누르러 수의사가 그때 꼭 와서 버튼을 딱 눌러야 되는 거냐? 테크니션이 다 잡아놓고 사실은 버튼만 누르면 촬영이 끝나는 건데 그때 꼭 엑스레이 촬영이 진료기 때문에 수의사가 와서 해야 되냐? 이런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애매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규정이 전혀 없단 말이죠. 규정이라는 건 없고 사실은 진료행위다 아니다는 다 판사가 판단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어디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좀 정해놓자는 거죠. 다 병원마다 다 다르니까. 게다가 약지는 행위가 예를 들어 진료행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수의사가 약을 다 꺼내가지고 다 갈았어요. 약도 다 갈아서 다 약끼리 다 섞어놨어요. 봉투에만 담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것도 약지는 행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테크니션한테 시키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런 거예요. 가는 건 시켜도 그럼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약 그 있는 곳에 아예 못 가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게 하나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각 병원마다 테크니션한테 시키는 행위들이 다 달라지고 그래서 이게 막 이상한 상황이 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야 너 왜 그거 왜 시켜? 불법인데? 누구는 이거 왜 시키면 안 돼? 이게 왜 불법이야? 이러고 있다는 거죠. 수의사들끼리도. 그래서 아주 위험한 얘기일 수 있지만 그리고 저도 대한수의사회에서 수의사의 진료행위를 굳이 규정하지 않는 이유도 알겠어요. 그 우리가 스스로 먼저 정했을 때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죠. 나머지 부분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정하든 정하지 않든 논의는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제 말이 좀 어려운가요? 이게 네. 규정이 안 정해졌다고 하니까 악용하려고 작정만 하면 얼마든지 악용이 그렇죠. 가능한 부분이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얘기해야 되는 게 아까 수의사법에 수의사만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외 조항, 그러니까 수의사가 아니어도 진료할 수 있는 행위가 3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중에 세 번째가 자가진료. 자가진료, 자기가 그러니까 사육하는 소유자. 그렇죠.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 행위가 또 허용되어 있잖아요. 이걸 자가진료 조항이라고 수의사들이 흔히 부르거든요. 근데 우리 자가진료 항상 얘기하면서 그거를 산업동물에 네. 한정 지어야 되는데 지금 반려동물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네. 반려동물까지 그걸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저희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많이 했죠. 그러니까 자가진료 조항이 사실은 산업동물 쪽에서는 그러니까 농장주분들이 마음대로 진료할 수 있는 거, 약도 놔도 되고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생제 오남용이랑 연결돼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요. 축산물에 항생제가 남고 잔류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산업동물 쪽에서도 없어져야 돼, 사실은. 아 없어져야 된다고요? 그럼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근데 그 자가진료라는 부분도 온전히 다 맡겨지는 게 아니고 수의사 선생님들이 관리 감독하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아니죠. 자가진료, 그러니까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을 내가 배를 째든 수술하든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전혀 얘기겠죠. 불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진료 행위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 맞아. 그래서 강아지 공장 얘기할 때 맞아. 네. 그런 얘기 나왔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반려동물 쪽으로 오면 이게 완전히 이게 동물학대거든요. 그죠. 보호자분들이 내 개를 뭐 어떻게 해도 돼요. 내가 주사 놔도 되고 그러니까 자가 접종도 있는 거고 막 배 갈라도 되고 맘대로 해도 돼요. 그러면 자가진료 조항 자체를 금지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다음에 동물 학대 측면에서도 자가진료는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의사들도 다 원하고 있어요. 자가진료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우리가 진료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가진료 조항을 없앴어요. 그럼 이쪽에서는 뭐 약을 먹이는 행위는 예를 들어서 진료 행위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자가진료는 없앴어. 근데 자기 개한테 약을 못 먹이죠. 진료 행위니까. 그러면 우리가 약을 지어줄 때 앞으로 약 먹일 때마다 동물병원에 와서 맞아. 약을 꼭 수의사만 먹여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심장사상충 예방하는 약 중에 등 뒤에 뿌리는 거 있거든요. 또 기생충 벼룩 같은 거 예방하는 약. 그래서 이걸 등에 발라주는 행위를 진료로 볼 거냐 안 보냐. 근데 만약 이걸 진료로 본다. 그럼 이제 못 팔죠. 병원에 와서 꼭 수의사가 발라야 되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게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이 진료라는 거 자체에 자가진료 없애는 거, 수의 테크니션 문제, 이번에 법제처 6건에서 동물약국 약사들의 진료행위. 그러니까 이제는 좀 논의를 시작해야 됩니다. 제 생각입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절대 이걸 안 좋게 보실 수도 있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완전 제 개인 생각입니다. 네. 사실 그동안 논의를 안 했다라는 얘기는 수의사 선생님들이 말 그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그냥 편리하게 본인의 편의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는 측면이 좀 강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들이 많이 튀어나온 거죠. 그렇죠. 네. 예. 하여튼 논의를 해야 되고
제 생각이지만 또 말씀드리지만 제 사견이지만 논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애매한 상황들이 나오면 그걸 이제 법을 개정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체계를 정말로 실질적인 사례에 그렇죠. 비추어가지고 그러니까 법에서 이게 빠져 있어서 적용할 수가 없는 그러면 법정을 개정해야죠. 그렇죠? 수의사법 개정 작업이 같이 가야죠. 그래서 법도 체계를 좀 맞춰 놓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애매하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발적으로 수의사 선생님들 좀 모이셔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걸 다지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야 될 텐데. 네, 근데 이건 정말 또 말씀드리지만 제 생각이고 어떤 분들은 다 수의사가 할 수 있는 거고 수의사 외에는 다 못하는데 그걸 왜 우리가 나서서 굳이 정하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왜 우리 영역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려고 그러냐? 그렇죠. 그분들은 아니 이게 다 우리 건데 왜 우리가 나서서 이거 어디까지인지 왜 얘기해야 되냐 이거예요. 근데 그런 주장도 일리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이젠 좀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리할 건 좀 정비해야 된다. 과연 더 이상 논의를 안 하고 수의사끼리 진료 행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의 없이 다 진료 행위다라고 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침투를 받고 있다. 네. 그리고 사실 같은 수의사 선생님들 내에서도 통일이 안 되고. 통일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게 좀 불미스러운 일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수의사 역할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 그렇죠. 이러고 지적을 할 수 그렇죠. 있는 부분이니까. 실제 지금 수의사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죠. 아. 왜냐면 우리 병원에서는 이거 안 시키는데 너네 병원에서는 테크니션한테 그거 시켜.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게요. 보호자 입장에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난번 저기 저런 병원 갔을 때는 이렇게 해주시던데 왜 여기서는 안 해줘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할 수 문제도 있거든요. 생길 수 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토론회나 공청회 같은 건 한 번도 있는지? 네, 그러니까 수의사의 진료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한은 없었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이 수의 테크니션을 양성화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신직업 만든다고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물 간호사예요. 수의 테크니션. 그러면서 이걸 국가 공인 자격증화하고 뭐 하는 얘기 나오면서 뭐 동물 간호협회가 창되고 하면서 이제 이 수의 테크니션 직업군이 양성화가 돼가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논의가 좀 되고 있죠. 테크니션이 양성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테크니션한테 어디까지 테크니션이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과연 저 테크니션들이 저렇게 양성화될 때 수의사, 지금 우리 인턴 수의사든 1년차, 2년차 수의사한테 피해를 받는 건 없을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1년차, 2년차 수의사들이 하는 행위들을 쟤네들이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 돼버리면 문제는 없을까? 뭐 이런 고민들은 있죠. 같은 유관 업종에 종사하시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종사하고 있으시잖아요. 네. 그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의 테크니션 문제만 놓고 봤을 때도 수의사들이 같이 수의 테크니션이랑 같이 얘기를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땐 진료가 이런 거니까 너네가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같이 가야지. 그냥 우리 혼자서 얘기 안 하고 우리 혼자서 이거 다 진료니까 테크니션 하면 안 되지. 이러고만 있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 반감만 산다는 거죠. 수의사에 대한 반감만. 그래서 할 때 동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는데 좀 열린 마음으로 주도권을 놓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걸 내어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네, 이거에 동의 안 하시는 수의사분들도 있겠지만 네, 제 사견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얘기해 보자는 네. 차원에서 사실 위클리벳, 그러니까 정말 수의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도 보시는 방송에서 저희가 이 얘기를 한 거죠. 네.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가 의제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 분들도 이제 모르셨던 내용을 좀 많이 아셨어요. 이제 관심이 생기실 텐데 문제는 일반인들의 이제 관심에 수의사 선생님들이 제대로 된 방식으로 응답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더 이상은 뭐 우리 논의하지 말자 얘기 안 나오겠지. 그런 분위기 안 되겠죠. 아니 근데 그거는 뭐 정답은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고 오늘 한 얘기는 전부 그냥 제 개인 생각이었고 이거에 반대하시는 수의사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합당한 내용을 가지고 반박 댓글을 네, 달아주시면은 그러니까 방송을 보시고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오늘 제 생각이 이렇다 쭉 말씀드렸는데 제가 놓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그렇죠. 거고 생각이 다른 수의사분들이 있으면 욕은 하지 마시고 좀 객관적으로 적어주시면 다음 방송에서 또 한번 다뤄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러니까 일선에 계시는 수의사 선생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궁금해요. 뭐 우리 이학범 대표가 만나는 수의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그냥 방송을 접하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유관업종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요렇게까지는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계셨던 부분에 있어서 좀 기탄 없이 얘기를 해주셨으면은 저희가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가 먼저 이제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양한 의견을 어디로 보내주시면 좋을까요? 뭐 저희가 이거를 데일리벳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데일리벳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또 아이에도 홈페이지에도 올리니까 댓글로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댓글. 네. 뭐 수의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뭐 반려인들이라든지 일반인들 입장에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댓글로 참여를 하시는 거지만 이런 의견들을 오고 가는 가운데 저희가 이제 또 논의를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좀 알려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오늘 방송 또 하나의 레전드를 찍은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학범 대표가 흥분한 날은 아 그래요? 네. 근데 저희가 방송하면서 좀 약간 논란될 것 같아요. 좀 조심스러워요 하는 내용들이 실제로 그런 경향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반론 제시해 주시고 네, 그러니까 반론을 좀 제시해 주시고 의견을 제시를 적극적으로 해달라. 그게 저희를 또 살려주시는 일이고 수의계를 살리는 일이라고 책임감을 좀 가지시고 다양한 의견들 활발하게 보내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위클리 벳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